사랑해. 나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 건 아니다.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냐 지금?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둘. 내 전화 왜 씻냐? 술 마셨어. 술만 마셨냐 여태? 잠도 잤어. 잤다고? 잤다고? 여보! 이거 봐라. 끝내줘. 빨개벗고 비 맞는 기분이다. 아내는 여전히 가끔씩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내를 믿지 못할수록 나는 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나 할 말 있어. 응. 나 사람 있어. 결혼하고 싶어. 뭐? 헤어지자고? 아니.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고. 또? 그 사람하고 또? 사랑이 나눠지니? 하나를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배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차라리 별을 따달라 그래. 왜 별을? 안방에서 부부가 영화 잡담을 나누는 팟캐스트 다들 이불 개고 영화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유부남 MC 봄동이고요. 제 옆에는 유부녀 파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라님. 안녕하세요. 2주 만입니다. 네. 2주 동안 잘 지냈나요? 밤마다 맨날 아침마다 울면서 깨가지고요. 잠에서. 아, 이게 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스낵 같은 거 잘 아시는 분이 네. 좀 제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안 맞는 정말 땅이 있는 건지. 저는 최근에 제가 신내림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거의 몸이 몇 달을 아프면 악몽을 보니까.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소리가 아닌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고. 무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만신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라님이 옆에서 계속 저를 보살펴줬죠. 지금 네. 시간이 아침 6시 6시 50분이 넘었어요. 네. 저희가 1회 때 거의 이 시간쯤에 올렸었거든요. 아, 기억난다. 지금 초심으로 들어간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바로 아내가 결혼했다. 네. 네. 이 영화는 저희 부부가 언젠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카드를 쓸 날이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항상 리스트에 올려놓은 영화들 몇 편이 있거든요. 항상 이거 해야지 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죠. 파라님의 어떤 그 욕망이 투영된 영화라도 할 수 있고요. 파라님이 또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네? 이게 그 결혼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그 안에서 결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오늘 한번 끝잔 토론을 한번 결혼에 대해서 결혼 5년차 부부가 한번 신랄하게 네. 또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걸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공걸은 약간 판타지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판타지인가? 처음에 예고편이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야릇하죠. 근데 예고편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그 삽입되는 멘트들이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를 잘 집어줬더라고요. 보고 싶게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멘트는 결혼의 충격적인 진화가 시작되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혼도 진화합니까? 결혼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혹성 생각해요. 탈출이야? 저는. 시저야? 이건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제도 안에서 꽁꽁 묶여서 살아야만 되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라님이 좋아하는 그 1차 다부제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 얼마 전에 혜민 씨가 나와가지고 결혼 제도를 5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5년 살아보고 둘 다 예스 하면 다시 연장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카페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균 그렇게 안 받는데 근데 이제
30대 이상인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아. 그렇지, 결혼 5년차. 공감할 수 네. 있지 않았을까. 좀 결혼 생활에 되신 분들은 좀 공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약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환상이 완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보이더라고요. 네. 아내가 결혼했다. 간단한 이 영화의 기본 정보. 2008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정윤수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두 여자. 또 예전에는 예스터데이라는 SF 영화를 찍었던 감독이고요. 주인아 역의 손예진, 노덕훈 역의 김주혁이 주연을 맡아서 나온 영화입니다. 유명한 동명의 그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개봉 당시에 손예진이 약간 그 수위가 높은 입담이라든가 배드신으로 좀 화제가 됐죠. 신호분 간단해요. 여자가 결혼했다.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라는 그 명사는 결혼한 여자를 아내라고 하기 때문에 아내가 또 결혼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목만으로 충분한 도발이 되는. 그렇죠. 기억나는 거는 이게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이 소설책이 이렇게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2006년에 나왔던 책이었어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그 대한민국에서는 월드컵 통해서 또 이렇게 축구에 대한 열풍, 그리고 유럽 축구 이런 거에 대한 또 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극 중에 주인아가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팀을 좋아하는. 프리미어 리그는 영국 리그고요. 네. 이 주인아가 봤던 건 스페인 리그 프리메라 리그. 제가 그쪽은 또 잘 모르는데 파라님은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도 프리메라 리그에 빠졌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축구를 또 소재로 해가지고요. 더 재기발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내가 이제 메모해놨는데 내 핸드폰 좀 줄래? 네 핸드폰 어디 있는데? 갖고 와봐. 내가 까고 앉은 거 아니야? 아니 안 깔고 앉았는데. 우리 이렇게 꼭 이렇게 방송 도중에 꼭 그렇게 찾아야 되겠니? 파라님이 찾고 왔다고 합니다. 네. 메모를 해놨다고. 네. 고마워. 이런 그 녹음에 대해서 이런 비협조적인 평소 파라님이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있는 농담입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축구 얘기를 또 네.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축구가 이제 계속 나와요. 어떤 소재로서. 네. 이 영화에서도 꾸준히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파라님도 예전에 한때 딱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좋아하는 남자랑 새벽에 이제 축구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까까를 까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장면 같은 걸 보면서 파라님이 저게 정말 제가 까까라고 느낌 진짜 안 산다. 과자 포테이토 칩 정도? 프링글스 정도 캔맥주랑 무슨 까까야. 점점 이런 적절치 사람이 못한 단어 선택. 유아스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기 귀신이 이렇게 들어왔나 봐.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하나. 또 오늘은 이제 이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또 두서없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 영화의 그 책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 외모라고 나와요. 키도 굉장히 작고 그랬는데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남자들의 좀 이목을 끌었던, 사무실에서 모두가 그녀와의 대화하는 걸 즐거워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손예진 씨가 캐스팅이 되면서 그 원작이랑은 좀 멀어졌죠. 굉장히 예쁜 외모, 누가 봐도 한눈에 그냥 눈길이 갈 것 같은 러블리한 외모의 소유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섹시하기도 하고. 네. 소유진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섹시한 데까지 자기 그걸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 영화 말고도 외출이라던가 여러 가지에서 그 노출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외출해서 되게 예쁘게 그쵸. 나왔었잖아. 네, 아시네요. 또 여기서는 이제 주인아 씨가 또 뭐랄까 약간 그 인물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먹다가 객사하고 싶은 게 최고의 네. 자기 꾸민 삶의 여자. 꾸민 여자. 굉장히 뼛속까지 히피예요, 여기서는. 자유방만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구세준의 멘탈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랑은 사실 안 맞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김주혁 씨가 연기했던 그 덕훈이가 결혼을 하자고 나올 때도 굉장히 계속 거부하거든요. 우린 안 맞는다. 아니 자기한테는 결혼 제도가 맞지 않는다고. 그치.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스페인을 꺾었을 땐가 월드컵에서 그때 이제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프로포즈를 결혼을 하고 하게 됐었죠. 네. 보면 이 노덕훈이라고 나오는 김주혁 씨가 이제 1박 2일에도 나오긴 하지만 연기를 전 좀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못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연기가 좀 되는 찌질한 것도 잘하고 노덕훈이 이제 주인아 씨를 좋아하는데 이름도 참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덕훈이 영화 안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부모님 참 이름 잘 지으셨다고 막 그러면서. 주인아 씨. 노덕훈은 약간 또 노예스러운 같은 느낌이 나고 남자가 그 어떤 여자를 좋아했을 때 그 여자를 약간 구속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예, 그리고 여자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 구속력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결혼이라는 제도일 거예요. 예. 이 영화가 던져주는 게 한 2가지 정도의 화두? 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을 만한 게 그 정도 2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하나는 결혼이라는 제도. 과연 진화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인아 씨처럼 평생 한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낸다는 거 가능한 일인가? 네. 이 2가지를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로 들어가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이제 덕훈이의 일상생활, 회사 생활을 한다던가 하는 게 나오고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 이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나랑 둘이 이나라고 하니까 되게 느낌 있다. 옛날에 같이 일하다가 이제 지금은 보지 않게 된 그런 사이인데 그 우연한 만남을 이제 그 시작으로 둘이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깊은 얘기를 막 하게 되는데 이나가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죠. 일할 때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고 나도 그녀를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남자가 워낙 많아서 섣불리 다가가지는 못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잔을 하는데 그 축구 얘기로 이렇게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쿨한 여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게 또 한때 유행이었어.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그 손예진이 그 예쁜 입술로 그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축구 얘기를 막 하면서 바르샤는 바르셀로나의 고결한 정신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FC 바르셀로나는 정말 그 시민들이 만든 팀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다 시민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 FC도 다 그러니까 부천 FC가 시민들도 붙는다는 게,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FC가 붙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부천시장님 가끔씩 응원하시던데. 아니 부천시는 왜 다 연구 안 듣습니까? 그래서 이 축구 얘기에 완전 이 남자가 완전 뻥이 간 거죠. 그러니까 확 간 거지. 그러니까 예쁘다, 매력적이다에서 스포츠를 좋아한다. 완전히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막 되게 이렇게 막 둘이 술 한잔하고 이제 그 사장이 이제 문 닫을 시간 됐으니까 나가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쩔까 저쩔까 막 쩔쩔매고 있는데 여자가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요? 그래서 약간 그 은수의 라면 먹고 갈래요에 이은 펀치드럭 러브에서도 커피 한잔 먹자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이나가 또 그 눈웃음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눈웃음을 싹 치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중간중간에 그 축구를 엮은 멘트들이 들어가요.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자애가 덕후니까 그녀는 그 순간 하프라인도 넘기지 못한 공을 골문으로 바로 찔러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사이드
업사이드 아닙니까? 손예진 씨. 그래가지고 손예진 씨.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빠르게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죠. 처음에가 알콩달콩한 연애 음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같이 헌책방에 가서 책을 산다던가 여자애가 굉장히 전 헌책이 좋아요. 뭐 이 헌책 특유의 냄새가 좋다. 막 이러면서 지적인 모습까지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너무나 이기적인 면도 있어요. 너무나 온갖 그 다면적인 모습이 있고 매력이 있는 애라서 그리고 또 되게 허당할 때도 있고요. 술 마시면 나사 풀리고요. 네,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주인아 씨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들을 가득 보여줍니다. 네. 가득 보여주면서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주인아 씨를 좋아해요. 네. 저는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어떤 한 여성의 캐릭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또 이병헌이 주연한 달콤한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 신민아 씨를 다 좋아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해봐도 멋있는 영화인 것 같아. 네. 달콤한 인생. 이병헌 씨 정말 멋있게 나오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하는 멘트들이 좀 오글거리기 마련인데 달콤한 인생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멋있다. 바로 그런 감정이 그게 느껴졌던. 성공적인 영화였습니다. 로맨틱하기도 했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주인아 씨를 다들 좋아하는데 노덕후는 이제 어떻게든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여자는 한 남자한테 이렇게 구속 당할 수가 없는 여자. 이거 또 연애했을 때도 다른 남자랑 자기도 하고. 이 여자가 본성을 드러냈던 게 둘이 이제 여의도 같은 곳에서 벚꽃 같은 걸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죠. 봄날에 정말 샤랄라 샤방샤방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애가 너 너무 좋다. 너 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애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나 되게 덕훈 씨 되게 사랑하지만 자기 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을.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 완전 그쪽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 뒤집어지죠. 남자 입장에선. 사랑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남편 나 하나 더 갖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도 뭐 하나 이렇게 들과 도가 적절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야 네가 결혼하고 이렇게 애 낳아봐라 어디 도망갈 수 있나. 씨가 어디 가나. 오정세 씨가 연기했거든요. 정말 그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게 파라님과 제가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저희 심정과 비슷합니다. 이 여자가 나랑 결혼을 한다면 지가 어디 가나. 지우리를 낳는다면 어디 가나. 근데 어디 갈 것 같아요. 영원한 어떤 그런 감옥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심정이 좀 비슷해서 좀 공감이 됐어요. 참 저도 좀 파라님을 구속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제도가 정말 재밌는 게 결혼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똑같은 그 조건인 거잖아요. 한 사람만을 일하는. 근데 이 한 사람만을 일하는 게 참 인간의 그 본능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는 생각해요. 결혼 제도가 있어야 사회가 굴러가는데 굉장히 안전하고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최소 단위죠. 어떤 가정을 이룬다는 경제와 사회적인 면에서.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쪽이거든요. 그 파라님은 그러면 그래요. 이거 한번 얘기하면 이쯤에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평생 한 사람과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성균이 얘기했잖아. 5년마다 갱신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질타받고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건 정말 제도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결혼이라는 제도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300년 될까요? 250년 그리고 될까? 문화권마다 다 달라요. 네, 이거를 유지하는 방식도. 대충 그냥 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건 제도로 보면 한 200-300년 정도 제도화된 거고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은 이루어지는 거고 애를 낳으면 또 엄마 아빠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사회와 국가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전에는
원시 부족 사회이긴 하지만 1처 다부제, 일부 다처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번식을 위한 난교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만 지금 이제 문명화된 이런 지금 사회에서 가뜩이나 점점 실은 우리나라 좀 거꾸로 가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거의 막 멸종되다시피 상실되는 거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는 점점 그 자유스러움과 방만함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자유연애라든가 과연 결혼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또 호감이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떡합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에서 감우성 씨 대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감우성 씨가 엄정화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결혼을 믿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12살?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 항상 누군가의 이성을 사랑해왔다. 생각해봐라. 좋아했던 남자, 좋아했던 여자애들 다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누군가의 이성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이별도 했다가 새로운 또 사랑도 했다가 하고 살았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게 뚝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아니거든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야 당연히 해보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건 정말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좋은 사람들은 안 여전히 먹었구나.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좋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이후에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뭐 생긴 그랬을 적이 때 있어가지고 고민 상담이구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되게 강하게 우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벌써 이미 이상해졌어. 어머, 아무튼 그거 얼굴까지 얘기를 했는데 빨개졌어요. 그건 아니야. 말이 이렇게 갑니까? 지금 오해하지, 나 정색할 거야. 그러면 근데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자꾸 영화에 상관없이 결혼 얘기만 하게 되는데 다시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나? 이거 어디까지 됐죠?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근데 내가 볼 때 문제는 얘네 결혼의 되게 문제는 주인아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결혼 제도와 맞지 않고 자기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랑 사랑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오케이를 한 거야. 다 받아들였어요. 괜찮아. 결혼해도 나 외박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뭐든지 다 오케이 할 것처럼 해놓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 남자가 약간 자기 무덤을 판 건가 아닌가. 그건 이제 뭐 정말 진실된 약속이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가 설마 그러겠어. 막 이런. 그치.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던 거지. 이 여자한테는 정말 진심이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인 건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자기의 성향을 감추고 결혼했으면 나중에 나 다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거를 다 까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남자가 진심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약간 이 남자의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상황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 후에도 그렇게 좀 잘 받아주잖아요. 주인아 씨가 이렇게 막 외박을 하고 전화를 안 받고 그래도 노덕훈이 잘 받아주잖아. 받아준다기보다 이제 되게 힘들어하죠. 그치. 힘든 거지. 왜냐면은 연애할 때도 이 여자가 약간의 단서를 흘렸어요. 자기 전화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집에 찾아갔더니 밤에 이제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덕훈이가 바로 그 길로 쫓아 들어가서 너 지금 뭐하고 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술 마셨어. 근데 그 싸울 때 그 말투 그치. 너무 리얼해. 잠도 잤어. 그랬더니 잠? 덕훈이는 근데 그런 캐릭터예요. 진짜 계속 이 여자가 뭔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면 이 남자는 이렇게 반응하기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너무 웃기던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런 여자가 워낙 고수기 때문에 남자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가 고수 여자애들한테는. 술 먹다 객사하고 싶은 게 꿈인 여잔데. 그 신혼초 에피소드가 좀 들어가 있죠. 정말 이제 러블리한 주인아 씨 어떤 또 포텐이 터지기 전에 둘이 폭 빠져 있을 때 막 혀가 짧아지죠. 남녀 사이에 뭐 했죠. 이러면서 보고 싶었죠. 이러면서 뭐 이럽니다. 저희는 왜 좋아하면 혀가 짧아지는 걸까?
저는 워낙 혀가 짧아서. 저는 혀가 네. 짧아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좋아하는 계속 사람한테도. 혀가 짧아졌었죠. 네. 저는 좋아하면 더 물고 이성적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굉장히 이성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밥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굉장히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다가 울면서 깨는데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랑 밥을 비벼가지고 먹으라고 한 그릇. 야,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거죠. 밥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반전 매력이 있는. 그리고 배드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아 씨가 이렇게 우비만 입고 밖에 이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우비만 입고 비로 홀딱 맞고는 이제 오픈을 할 때는 그때는 뭐 신혼 때니까 진짜 왕성하죠. 네. 예, 처음에 결혼 생활하고 나서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들은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평범하기에 그지없는 정말 신혼부부예요. 근데 문제는 여자애가 이제 어느 날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자기 일하는 거 지방 발령이 났다. 그래서 강릉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봄날은 간다랑 비슷한 게 많이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강릉이네. 아까 라면 먹고 갈래요? 거기서 커피 마시고 갈래요? 이러더니 은수가 살던 데가 또 강릉이었거든요. 강릉에 봄날은 간다는 뭐 클래식이야. 너무 재밌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애가 강릉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 주말에만 지금처럼 만나서 그 양보단 질로 그런 사랑을 하자고. 남자애가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죽겠는데 자기는 떨어지기 싫고 그래서 막 싫다고 막 앙탈을 막 부려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적극적으로 계속 자기 한 번만 좀 보내서 자기 그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오케이를 하게 되고 더 남자도 이제 되게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지는 게 주말에는 장난 아니게 또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것도 괜찮네. 나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여자가 주말에 오면 그동안 자기 일주일 동안 단조롭게 보냈던 일상이 확 바뀌는 또 그런 느낌도 되게 신선했을 테고 집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요리도 잘하고 막 여자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되게 좋은 거죠. 이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처음에는 막 이제 여자애가 이게 막 빨래를 널고 있었나 그러다가 좀 되게 좀 남자는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고 약간 그 소녀진의 약간 어두운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지방에서 힘들게 몇 시간 차 타고 올라왔는데 죽어라고 일해주고 남자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 남자는 너무 천하태평하게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이 남자도 되게 웃겨. 나 말 되게 빨리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집안일을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남자 요즘에 또 화제이기도 하던데 성적 매력이 좀 떨어진다. 뭐 집안일을 남자가 많이 도와주면 집값이 떨어진다. 성적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집안일을 하는 남자는 제가 봐도 되게 섹시한데요. 성적 매력은요. 네. 그런 데서 판가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판가름됩니까? 그 타고난 그 남자의 피지컬? 냉장고 부탁해 요즘에 보고 있는데 샘킴을 되게 좋아하세요, 파라님이. 전 요리 잘하는 남자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요리를 좀 배워보려고. 김동욱 씨는 설탕하고 소금을 구분을 못하거든요. 찍어 먹어봐야지. 소금? 찍어 먹어봐야지 알아요, 그거를. 저는 정말 요리를 정말 못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든 도전 하나 해보려고 냉장고로 부탁해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섹시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느끼신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파라님도.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서 얘기가 나오나요? 예고편에 들어갔던 그 달도 별도 드디어 이제 따달라는 게 진화합니다. 아니다. 드디어 이제 NO!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죠. 진화합니다. 자기야. 넘어가야지. 주인의 같은 여자가 거기서 어떻게 멈추니? 나 또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하고 싶다. 처음에는 그 말이 아니었어. 나 사람 생겼어. 와이프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사람 생겼어. 나 사람 생겼어. 사람 생기지, 그러면.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아이가. 결혼할 남자 데려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한테 옆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야, 나 사람 생겼다? 그래서,
축하한다. 사람 생겨서. 잘 돼서 좋은 사람이니?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그럴 수 없죠. 네, 우리 노덕후는 우리 헤어지자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아 사람 씨가 생겼다는 게 헤어진다는 거니까. 이게 참 여기서 보면 약간 그 무슨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 장면을 얘기를 하자면 아니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 원작자가 글을 쓰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시키나. 설득시킬 수 있을지. 왜냐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겨서 너랑은 헤어지고 그 사람한테 가겠다라는 거면 그냥 통속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나는 너하고의 결혼 생활을 유지되길 원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쓰기가. 또 말문이 딱 결혼을 하고 막히네요. 싶다. 또 결혼을 하고 싶다. 저도 여기서 약간 이 주인아 씨, 이 여자 인물에 있던 스토리일 텐데 이 이야기가 어떤 끌고 가는 게 이 비교난 거 왜 또 할라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 결혼하잖아요. 네, 다른 남자랑. 식도 올리지 않습니까? 네,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쪽 시부모, 이쪽 시부모, 저쪽 친정, 이쪽 왔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영화를 피곤한 보면서 거를 어떻게 다 하려 그럴까? 궁금했던 게 그 남자랑 결혼을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오신 상태에서 돌잔치도 하거든요. 네, 다 합니다. 그게 엄마를 어떻게 설득시킨 거지? 양쪽을 다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게 노덕훈 쪽도 다 챙기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까지 동원이 됐다는 게 좀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다 되는 사람이야. 아니, 얘는 되는 사람인데 그걸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자리까지 데려갔을까? 그러게. 부모한테도 그 얘기했겠지. 엄마 나 사람 생겼어. 기억이 결혼 나는 2번 해 엄마 나. 짱이지 나 이러면서. 약간 덕훈이랑은 헤어졌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왜 헤어진 덕훈이 것처럼. 그러게 그래서 새로운 덕훈이랑 남자랑. 그쪽 친정 엄마랑 어떤 부딪힌 건 없었네. 알람이 왔네. 7시 반 알람이. 네, 7시 반이 일어나서 됐어요. 출근하라고. 일어나서 돈 벌러 가라고. 곧 출근해야 됩니다. Keep your place 하라고. 다들 일불개고 영어 70일에. 아침 7시 반입니다. 이런들이 나세요. 출근하셔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이형 봐? 다이형 봐? 녹음하자고? 하여튼 합니다. 석섹스를 해요. 잠깐. 아까 노덕훈. 탄식이 나왔던 거에서 약간 연결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게, 이게, 정말로 이 남자랑도 결혼하면서 저 남자랑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면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정말로 이 제도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제도가 맞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영화거든요. 그걸 이제 화두를 던지는 영화죠. 네. 그래서 더 도발적이고 재밌는 건데 이거를 정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남자 관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남편을 덕훈이를 설득시키기가 더 어려웠던 게 이게 정서가 워낙에 좀 우리가 보수적인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책에서도 되게 길게 그 남편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돼요. 그쵸, 많이 하려고 자기의 해야죠. 그 마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생겼다는,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서는 그럼 이혼하자 먼저. 왜냐면은 너한테 그렇겠죠. 사람이 생겼으면 나랑은 못 산다는 얘기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면 이혼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서는. 그러니까 공을 남자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가 않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침대에서 얘기하는 씬.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작가는 이거에 승부를 띄웠어야 되는 거겠죠. 제목도 아내가 결혼했다고. 저도 작가 입장, 저도 좀 작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 스토리라는 게 원래 읽는 일을 보는 일을 설득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가. 이게 워낙에 도발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 질이 나뉠 수 있는데. 노덕훈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혼을 하고,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 정말로 제가 약간 남자 주인공한테 실망한 장면이 그거예요. 여자애가 이제 사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주말 부부를 하는데 평일에는 그쪽 남자 쪽에 가 있는 거고 강릉 쪽에 주말에는 다시 와서 덕훈이랑 낑낑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남자가 정말 우유부단한 남자라는 걸 느낀 게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걸 알고 난 상태에서의 그 부부 생활이 여자를 굉장히 여자의 감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주말에 여자가 와서 맞아요. 뭔 짓을 하던 쳐다도 안 보고 맞아요. 평일에는 자기도 다른 여자랑 즐기는 거야. 이 남자가. 저도 그때부터 약간 이 영화의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남자가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보면 약간 그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놈 정자가 여기 안에 있겠네. 너무 네.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 노덕훈의 최고의 찌질한 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찌질하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남자 여기서 진짜 그 대사 진짜 찌질했던 것 같아. 정말 저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다. 그 남자랑 언제 했어? 왜냐면은 이 안에서 내 정자랑 그 남자 정자가 섞이면 나중에 애가 생겼을 때 그렇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섞이지 않게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근데 과학적으로 그 다른 정자끼리 붙으면 그 정자끼리 싸운다고 합니다. 뭐 간단한 팁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주인아 씨가 그 전에 그러니까 전반전에 봤던 통통 튀는 맛도 좀 사라져요. 거기 뭐 같이 붙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후반전으로 넘어갔을 뭔가 정면 때부터. 돌파를 하려거나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긴장감이 뚝 떨어지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아이가 생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연장전으로 들어가자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이거를 이제 그 찌질왕 노덕훈의 어떤 그 집요한 추적이 또 남은 시간을 때우게 되죠. 그 여자가 그 사람 생겼어라고 얘기한 날 다음 날인가 이제 여자를 차로 어디를 바래다 주던 길이었는데 차 안에서 남자가 물어요. 덕훈이가 그 새끼 어디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근데 여자가 거기서부터 약간 그 청순 가련이 약간 비련한 그러니까 여주인공 갑자기 느낌으로 그렇게 갑자기 된다니까? 가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차 안에서 그 남자는 나랑 닮았어. 그래서 미래가 보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이 순간에 덕훈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가 보인다는 게 어떤 뜻이냐. 나랑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이야? 막 이랬더니 이나가 내가 말하는 건 뭐 아파트 평수라던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다. 그 남자는 나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 남자랑 살면 내가 내 자신으로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는 이제 생략이 됐지만 이 대사가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대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기의 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결혼을 또 했지만 그러면 저는 굳이 그 여자랑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한 남자였으면 이혼을 했겠죠. 계속 그런 히스테리를 받아가면서 주인 아씨를 정말 주인 아씨로 계속 모시면서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 남자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갔었던 이 영화의 후반전이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주인아도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굉장히 그 정서가 다운되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이 여자는 우리나라에 없는 여자 같은 정말 어떤 결혼 제도의 진화를 보여줄 것 같은 여자였는데 이상하게 이런 그 보수적인 정서에 좀 슬그머니 이렇게 쏙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반은 이제 이 아이가 내 친자일까 어떤 그 새끼의 아들일까 막 이러면서 그걸로 막 또 이상하게 이야기를 이제 긴장감을 주려고 하니까 전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나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그 포텐셜을 지키려고 계속 했다면 뭔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약간 남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남자도 무슨 자기가 상처받은 것처럼. 근데 남자도 별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지만 자기도 안에서 계속 상처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애가 생기고 나서 약간 상황이 변하면서 거기서 약간 근데 그 초반의 톤을 조금 찾는 게 그 애를 데리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새로 생긴 남자가 그 지상욱 씨예요. 주상욱인가? 주상욱 주상욱 씨인데 풋풋했던 그 주상욱 씨. 주상욱이 되게
이게 지금 번지르르한 그런 남자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머리 그 이렇게 샌님. 머리 다 내려가지고 뿔탕이 선비 없고 같은. 모범생 같은 맞아. 남자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그러니까 강릉의 집에 몰래 가요. 이 덕훈이가 가가지고 얘네 그 살림 차려놓은 거를 몰래 보기도 하고 열쇠 따는 아저씨 불러갖고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뭐 쿨한 척 아무리 여자가 그래도 자기만의 그런 걸 지키려는 듯이 굴다가 그 집에 가가지고는 다 그냥 싹 엎어버리고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까지 가져갔다가 걔네 둘이 같이 그 집에 있는 걸 보고는 이혼 서류까지 빡빡 찢어갖고 던지면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고 나 이혼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이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폴리아모리라는 대사가 그 멘트가 있어요. 그게 정말 여기 나오는 이나나 이 주상욱처럼 다자간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폴리아모리족이 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 오픈하고 공공연하게 오픈하고 결혼 생활도 유지하면서 어디야? 폴리아모리라고 찾아봐야겠다. 뭐? 로카 폴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 그래? 되게 이쪽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지나고 계시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주상욱 씨 역할의 남자가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요. 이 남자한테. 왜냐면 부인 외에 다른 여자가 여자로 느껴진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냐 이 남자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그러면서 이거는 인간 본능이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있다. 폴리아모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막 비웃으면서 폴리아모리고 뭐고 간에 너 결국에는 내 와이프 데려다 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참 로보카 폴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가서 이제 이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마음이 좀 아팠던 장면이 뭐였냐면 다 좋아요. 다자간의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상대방이 겪는 아픔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합의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코드가 맞으면 주상욱이랑 글로브 썬데이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 주상욱이랑 이나가 코드가 맞았던 것처럼 주상욱은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이나한테. 근데 이제 노덕훈까지 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냐. 이 폴리아모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 다자간에 그게 전부 다 들어맞아야 되는 거지.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그 본성을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냥 이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거는 나는 나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내 성향이랑도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뭐 그래서 저도 제가 아무리 뭐 멘탈이 강하다 그래도 이런 것까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자간의 사랑 이런 거 못하고 그냥 1대1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1대1 플러스 러브. 사랑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게 마지막으로 갈 때도 좀 그랬던 게 오픈 열린 결말이잖아요. 스페인에 가가지고 셋이 아니야 그 전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는 왜냐면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여자를 이해해 보려고 그 손예진이랑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 앉아가지고 주인한테 바르셀로나 해봐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자의 그 처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모습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나가 울어갖고 퉁퉁 부은 그 눈으로 바르셀로나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때부터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상욱 씨랑 이제 같이 축구를 하죠. 아기가 아프면은 뭐 그 둘이 같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물론 제가 이 폴리아모리 이거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이거 그분들의 이야기고 그분들의 사정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마 그 노덕훈이 그거를 좀 이해해가고 인정해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픈 결말이기 때문에 이게 주인아 씨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고 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그 사이에 당연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오픈되는 걸 봤을 때 보면
아우 저게 눈꼴 시려워 뭐 콜라 집어 던져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분들의 뭐 그 사랑 러브 인정하고 흥미롭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색을 꼭 해보겠습니다. 작가가 이거 이제 영화화되고 워낙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나 같은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작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에 대한 그러게 생각을 리얼하게 많이 해봤을까? 여기 작가들은 또 달라. 그랬더니 이 작가가 뭔가 이렇게 작가스러운 철학적인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나 같은 와이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유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 셋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이 없는 결혼보다는 더 행복할 거고 딱 둘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덜 행복할 것 같다고. 셋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정말 정답인 것 같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는 3명이 있는 거야? 왜? 셋이. 왜 셋이야? 끝까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3명이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3명 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아 노덕훈이랑 그 남자랑 계속 늙을 때까지 같이 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까지. 셋이 늙어서도 첨단 할매 이러면서 현대 한미 막 이러면서 서로 바르셀로나 해봐 이러면서 그날 때까지. 바르샤는 바르셀로나의 고결한 정신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축구 할미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 가질 수 있죠.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뭐 한 번, 두 번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한 거지만 근데 제가 결혼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가거나 이러는 건 정말 너무 인간의 그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걸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에서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인생에서 축적된 성향이라던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게 투영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 같은 거 있죠. 그쵸.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게 그 굉장한 에너지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생각난 거지만 저희도 다뤘던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에서도 좀 생각이 났던데 거기서 나는 마고라는 인물이 그때 파라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고가 선택한 거는 굉장히 무슨 비장한 어떤 선택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쪽의 가능성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문이 열고 나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났어요. 네, 새로운 남자를 전 남편보다 사랑해서도 아니고. 근데 그건 저도 그 마고의 어떤 기질,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저희는 그 아침에 이렇게 다영어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 유희열이랑 이적이랑 윤상이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유부남들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 앞에 있어도 그 호감을 표시할 수가 없는 슬픈 굉장히 신분이다. 아, 그쵸. 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 같아. 저는 그게 공감됐어요. 이적이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어쨌든 자기는 지금 공식적으로 연애가 끝난 남자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윤종신이랑 김구라가 그걸 가만 냅두겠으면 그 멘트를 막 그럼 뭐 비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고 뜯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렇게 정말 예술을 해야 되고 뭔가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원천으로 일을 해야 되는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 사람들한테는 다시는 누군가 새로운 이성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약간 정말 상실일 것 같아요. 저는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시 뭐 이렇게 뭐 다자 연애해도 돼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현실적으로 참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느꼈던 거에서 계속 빼서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 다시 한 번만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내가 누구를 좋아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마음을 없다 하더라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생각이 뭐 폴리아모리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내랑도 잘 지내고 패밀리맨이 나 갑자기 이렇게 지내볼까? 그래고 친구한테 상담까지 받고. 아니 내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몹쓸 제도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되게 본능적인 사람의 이렇게 막 정말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감정 같은 걸 이렇게 뚝뚝 끊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혼하고서 놀랬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생각보다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결혼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연락이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네, 파라님 저한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그 메일 온 거? 메일만 보여줬니? 문자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메일 같은 게 이렇게 뭐 옛날에 알았던 뭐 오빠한테서 좋겠다 야.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때 너한테 고백을 못한 게 한스러워서 메일을 보내본다 이런 메일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양반이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꼭 결혼했다고 해서 정말 모든 가능성이 0%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0%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딱. 나는 그냥 긴가민가 했었는데 해보니까 역시나 아니더라고. 역시나. 진작이 아니었어, 그렇지? 그래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좀 이렇게 장르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로맨틱 코미디물이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발전을 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결혼했다. 그리고 뭐, 내 안의 모든 것 등등 이제 재밌는 로맨틱 코미디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전된 장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관객들도 수용이 좀 잘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들도 로맨틱 라인이 들어가지 않는 드라마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뭐 좀 무난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중간에 김주혁 대사 중에 한 번 헤어졌어요. 여자가 자기랑 연애하다가 다른 남자랑 자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못 만나 헤어져라고 얘기를 하고 가놓고는 계속 여자를 못 잊어서 찾아오고 집 앞에서 울고 막 그러다가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주혁의 대사가 되게 재밌는 게 축구는 미스의 스포츠잖아. 양쪽 다 완벽한 플레이를 하면 점수는 영원히 빵 대 빵이라고. 전엔 내가 미스였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덕훈이가 그랬단 말이야? 이 대사가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완벽한 플레이들만 하면 점수가 날 수가 없는 거니까. 에러가 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되게 또 이 영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덕훈이의 생각. 한숨 이렇게 쉬십니까? 덕훈이처럼 그러니까 다자 연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대자들이 받는 아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고 싶다는 이나의 그 소망은 어떤 식으로 풀려야 할까? 그런 생각.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아내가 결혼했다를 네. 저희가 뭔가 또 하나 고지를 찍게 됐네요. 보름만에. 안방에서 부부가 영화 잡담을 나누는 팟캐스트,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나 평론 따위는 들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들으면 더 재밌는 영화 팟캐스트 장수. 아이튠즈에도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튠즈는 이렇게 답글 기능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오늘은 그 아이튠즈 리뷰 읽고 가보겠습니다. 아이튠즈 리뷰 몇 개 읽어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를. 네. 가장 최근 겁니다. 망중한 중인 토끼님이 써주신 리뷰입니다. 서울서의 그 10년 생활을 접고 남편 따라 지방에 내려왔어요. 그전에도 듣곤 했는데 내려와서는 제 무료함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방송이 되었네요. 두 부부의 케미와 영화 이야기 앞으로도 쭉 보여주세요. 화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년 생활을 접고 남편 따라 지방에 내려왔답니다. 그 전에 또 올려주신 분은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귤 까먹으면서 혼자 낄낄거리는 걸 민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팟캐스트. 파라님 목소리 섹시해요. 파라님 목소리 되게 섹시하죠. 실제로 보면 더 섹시해요. 응? 오늘 여기까지. 근데 귤 까먹으면서 듣는 거 너무 좋다. 겨울 분위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귤 까먹으면서 듣는 걸 민망하지 않게 만들어준대잖아. 그게 너무 웃긴 거 같아. 영화는 특별하게 만드는 부부 이야기잖아. 리뷰 써주신 분 너무 고맙고요. 네. 아이튠즈 제가 리뷰도 아까 꼭 보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결혼했다 끝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나의 소망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예.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네? 저도 그런 소망이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